자, 야당 내 사정 간단치 않은 것 저희가 쭉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권노갑 고문이 문재인 대표에게 결국 최종적인 한 수를 놓는 것 같습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건데 어떤 건지 좀 하태원 차장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후외환의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야당 내부에서도 당신 체제로는 도저히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물러나라. 이런 얘기들이 여러 명한테 나오고 있는데요. 권노갑 고문마저, 브루투스마저죠. 권노갑 고문마저도 당신 체제로는 안 되겠으니 내려오시고 통합선대위를 구성합시다. 이런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자, 일단 대표에서 내려오고, 자, 여기 보이는 5명의 대선 주자급 인물들과 함께 호남 출신 1명을 배치할 테니 6명, 그러니까 1인자 자리에서 6분의 1의 자리로 내려와 달라 이런 요구인데 문재인 대표의 선택은 거절이었죠. 네. 거절했죠. 문 네. 대표로서는 네. 사실 통합선대위를 적절한 시점에 구성할 생각은 갖고 있다. 그러나 대표직을 내놓는 것은 현재 그 당원들이 뽑힌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제 통합선대위를 만든다 그러는데 결국 총선을 이렇게 6인 체제로 가자는 것이 권노갑 고문의 제안이었고 거절됐습니다만 눈에 띄는 게요. 박원순 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동안 이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2012년에 이제 그 당시 존재했던 자유선진당에서 네. 과연 기초단체장 또는 광역단체장이 선대위에 합류해서 그 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라고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를 했는데요. 네. 당시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는 안 된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반한다. 네. 헌법이나 뭐 공직선거법 그리고 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제한이 있고요. 다만 이런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고 또한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해석의 여지는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선택은 안 된다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같은 입장이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법적으로는 허용 안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저 행정조직의 장이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선대위에 들어간다? 그거 야당이 펄펄 뛸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렇죠. 예, 그것은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야당 내부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틀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비상대책위원회 하면 당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열려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상징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뒤에서 밑에 선대위를 따로 꾸려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위기에 빠진 문재인 대표 온갖 곳에서 물러나라. 당신이 물러나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오늘 박지원 의원과 만났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좀 공개하겠는데 정말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일부 장면을 담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내 현안 문제인 대표의 거취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개인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 와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제 심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가 좋은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정 의원, 자신의 거취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다. 탈당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지도체제 문제가 이대로 가면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지금 호남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요구를 받고 있다. 당신 분명하게 거취를 정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많은 그 비주류들과 의논해서 어떤 그 뭐 탈당을 하든 어떤 다른 그 통합선대위나 또 비대위 소집을 요구하든 어떤 움직이겠다. 이런 하나의 통첩성에 가까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쉽게 해서 대표직을 내놓으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통합선대위의 일원으로 완 오브 댐으로 참여해서 새롭게 굴러가고 공천권도 그렇게 그 글로 주고 이렇게 해라는 요구인데 그걸 거절한 거죠. 사실 저런 모습들을 보면 국민들의 입장, 그냥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보면 저런 것들이 어떤 야당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기 위한 어떤 충심이라기보다는 통합선대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개파가 나눠먹기를 하겠다. 나도 참여해서 내 새끼들 좀 챙겨보겠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상당히 눈에 거슬러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 시점에 문재인 대표를 그렇게 흔들어대는 것, 그건 바로 호남에서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점점 빠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지금 표로 볼 수 있는데요.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도, 호남하면 또 어떻게 야당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10월 넷째 주 당 지지도가 37%에서 32%까지 빠졌는데, 문제는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15%에서 27%로 급상승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문재인. 네.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어떤 브랜드로 볼 때도 호남에서 지지도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보다 뒤지는 8%, 7%, 뭐 독인, 개긴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거기서 뒤지는 그런 결과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위기에 몰린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열려서 이렇게 얘기했죠. 20% 싹 현역 의원 물갈이하겠다는 그 약속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내고 다 국민공천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 흐름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